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좌익 정권과 싸우는 자유우파 시민들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자유우파 시민들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오랜만에 국힘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흔히 전라도 시인으로 불리는 정재학 시인은 장동혁 의원의 당대표 당선은 진정 축하할 일이라면서 이제 한동훈, 조경태, 윤희숙이라는 어둠이 거치고 국힘당의 새날이 왔다. 장동혁과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심평 변호사는 장동혁 후보의 당선이 의미하는 바는 마치 바다로 향하는 장강처럼 넓고도 깊다면서 장 대표에게 여권이 몰아붙이는 내란 프레임을 극복하고 이런 부당한 내란 프레임에 동조하는 당내 일부 세력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탈북 엘리트인 김태산 남북 함께 공동연합 상임대표는 장동혁이 연설을 하는 것을 봐서는 투쟁 목적도 뚜렷해 보이고 결단력도 있어 보이니 우선은 잘하라고 득담도 해주며 지켜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면서 한동훈이나 조경태 같은 배신자들은 철저히 버려야 하지만 장동혁과 김문수 지지자들은 이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먼저 정재학 시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장동혁과 함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힘당 대표로 장동혁 의원이 당선되었다. 진정 축하할 일이다. 이제 한동훈이라는, 조경태라는, 윤희숙이라는 어둠이 그칠 수도 있겠다. 드디어 국힘당에 새날이 온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장동혁은 눈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도 눈사람을 잘 만드는 사람이어야 한다.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하게 뭉쳐진 한 덩어리 눈덩이가 필요하다는 것점은 알고 있을 것이다. 한 덩어리 눈덩이, 그것은 사물의 핵이고 무리의 핵심이다. 핵은 씨앗이면서 시작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시인은 모든 지도자는 신변을 믿을 수 있는 무리로 채운다. 징기스칸도 고려 왕건도 조선을 세운 이성계도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신화를 거느렸다. 장동혁도 핵만큼은 뜻을 같이 하는 강력한 동지로 채워야 한다면서 그러므로 장동혁은 지도부에 뜻을 같이 하는 강력한 동지들과 중핵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애국 우파를 모아 보다 큰 눈덩이로 살을 붙여 나가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눈뭉치에 눈을 붙여 눈덩이를 불려나가는 과정은 사람을 모으고 넓히는 작업이다. 구태여 인재라 할 것도 없다. 조직이란 결국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다운 사람을 모으라 하면서 눈사람을 만드는 이는 불순물이 섞인 눈은 단호히 거부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동훈은 불순물이다. 조경태는 빨간 불순물이다. 기타 이들을 지지하는 자들도 불순물이다. 당원이라 할 것도 없다. 당원을 가장한 프락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눈사람에 불순물이 섞이면 눈사람은 쉽게 무너진다. 그러므로 믿을 수 없는 불순물 같은 인사는 국힘당 지도부 속에 섞이면 안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정 시인은 또 국힘당 지도부는 보수 우익의 핵임을 명심해야 한다. 핵심의 좌파 성향의 인물이나 안철수 같은 기회주의자들은 절대 접근을 금하게 하라. 그들은 당의 결정에 어떤 권한도 줘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당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라면서 그리하여 눈사람을 만들고 눈사람의 손에 태극기를 들게 하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수호를 위해 검찰청 해체를 반대하고 기업 보호를 위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폐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그뿐이겠는가? 국정원의 간첩 잡는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최근 휴전선에 북한군이 내려와 우리 국군과 총격전을 벌였다는 사실도 언론에 실어야 한다. 사법부 내에 우리법 연구회가 아닌 순수 법관들을 살려내야 한다. 이재명이 미국에서 동네 불량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려야 한다. 국방안보부터 교육문화에 이르기까지 할 일이 태산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충성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국힘당의 핵으로 모셔라. 돈과 권력의 영혼을 팔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강한 사람을 모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재학 시인은 필자는 전한길의 등장을 경이롭게 보고 있었다. 그는 평범한 역사 강사가 아니었다. 민족의 혼을 심는 이 땅의 농부였다. 전한길, 그는 자신의 강의에서 민족의 길이 무엇인가를 학생들에게 가르친 올곧은 인물이다. 그러므로 전한길은 국힘당의 정신적인 핵이 되어야 한다. 세상이 어찌 올바름만 있겠는가. 박근혜를 배신하고 윤석열을 배신한 자들이 충성을 맹세해 온다면 그들 스스로 전사임을 증명케 하라면서 국힘당 의원 107명이 맡은 국회 내 각자의 위치에서 오직 전사로서 사명을 완수하는 바로 그 사람을 우리는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웅의 첫째 조건은 용기를 갖는 일이다. 장동혁 대표의 앞날에 험한 여로가 펼쳐질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적들이 가만 놔둘 리 없다. 무수히 간자들을 침투시켜 당대표의 위치를 흔들 것이라면서 그럴수록 더 싸워야 한다. 그러면 장동혁을 신뢰하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이다. 힘들다고 후퇴하는 지도자는 자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박수를 치는 그 순간 우리는 대한민국을 수복할 수 있다. 사법부를 수복하고 언론을 수복하고 국방을 수복하고 경제를 수복할 수 있다면서 기억하라. 영웅의 첫걸음은 용기를 갖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재학 시인이 장동혁 대표의 앞날에 험한 여로가 펼쳐질 것이다. 적들이 무수히 간자들을 침투시켜서 당대표의 위치를 흔들 것이다. 그럴수록 더 싸워야 한다. 후퇴하는 지도자는 자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벌써부터 지금 한동훈과 가까운 혹은 이준석과 가까운 그런 자들이 당 안팎에서 장동혁 체제를 흔들어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 국회의원 중에는 김재섭이니 김용태니 혹은 당 바깥에서는 신지원이 혹은 이현종이니 또 이런저런 사람들이 벌써부터 흔들어대고 있는데 그런 거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당직 인선에서 철저히 그런 세력들을 배제하고 정말로 단일 대우로 맞서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입증되었듯이 당 바깥에 많은 자유우파 애국시민들과 손을 잡고 싸워나가는 것이 장동혁 대표 체제의 국힘당이 앞으로 더 발전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조언을 한다면 국민의힘 몫으로 방송 패널에 나가고 하는 자들 중에 지금 장동혁 체제의 국힘당에 대해서 계속 깐죽이나 대고 딴지나 거는 그런 자들은 단호히 척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소위 여야 몫으로 패널을 선정할 때 국힘당 몫의 패널은 당연히 국힘당과 국힘당을 지지하는 당원들 그리고 국힘당을 지지하는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야지 무슨 한동훈 세력이나 이준석 세력 같은 자들을 불러와서 더불어민주당 쪽 패널과 오히려 짝짝꿍하면서 1대1 토론이 아니라 사실상 2대0 원사이드로 장동혁 체제의 국힘당을 욕하는 그런 패널을 구성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보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신임 장동혁 체제하의 국민의힘은 그런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 언론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자기들 방송이 망할 수도 있겠다는 엄청난 위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아주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심평 변호사도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신 변호사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신성하였다. 그러나 그 의미하는 바는 마치 바다로 향하는 장강처럼 넓고도 깊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그가 당대표를 맡게 된 국민의힘, 나아가서 보수 진영 전체가 지금 절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여권은 일치단결에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는 내란 프레임을 효과적으로 구사 전국의 전체를 장악했다. 이어서 그들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구조 개편을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경찰의 공안 통치를 초래하는 소위 사법개혁, 그들에 대한 비판을 억제하기 위해 언론 환경 자체를 바꾸는 소위 언론개혁, 그리고 여기에 더해 대법관수를 대폭 정원해
그들 동료의 대법관으로 채워넣는 대법원 개편의 이른바 3대 개혁이 조만간 완성될 조짐이다. 이에 따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말한 50년 혹은 100년의 장기 집권은 꿈이 아닌 당연한 현실로 등장한다. 그것은 곧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평 변호사는 장동혁 당대표는 이와 같은 엄중한 상황을 직시하며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한다. 우선 내란 프레임을 극복해야 한다. 대부분의 법학자들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부정한다. 그런데 정청래 주도하에 내란 프레임을 계속 이용하여 소위 3대 개혁을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는 국민 저항권 행사라는 물리력 외에는 의지할 항거수단이 모두 사라진다는 살벌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권력의 분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우리 헌법을 파괴해 반민주적인 사회적 틀을 다시 짜려고 하는 여권에 맞서는 외에 다음과 같은 3가지 보수 소생의 길을 제시하고 싶다면서 장 대표에게 3가지 사항을 조언했습니다. 첫째,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이 체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패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따뜻이 안아줄 수 있는 우리 헌법이 채택하는 경제질서인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원칙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둘째로는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나 박정희 정부의 국민개의료보험 기초마련과 같은 획기적인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사회적 사다리들을 하나씩 치워온 진보진영에 맞서 극단적 양극화와 인구절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국판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의 추구를 제시하고 싶다. 가령 정부의 손길이 미칠 수 있는 로스쿨이나 의과대학 혹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시해서 경제적으로 중하위 계층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일정 부분의 쿼터를 배정한 다음 나머지를 일반 전형으로 하는 획기적 방안 따위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신 변호사는 셋째, 윤리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여권의 부당한 내란 프레임에 동조하는 당 내부의 일부 세력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조직 활성화의 기본 원리인 신상필벌의 원칙을 세워야 하는 절박한 과제가 눈앞에 있다. 개헌은 국민투표라는 마지노선에 맡기고 개헌 저지선에 굳이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 변호사가 지적한 대로 이 당내 일부 세력은 반드시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른바 개헌 저지선 지킨다.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개헌을 내놓을 경우에 당 안에 있던 당 밖에 있던 동조할 자들은 다 동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 안에서 동조해서 개헌안이 통과되는 것보다는 그런 자들은 아예 밖에 나가서 그러면 동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 동조를 했다가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완전히 소멸된다고 생각하면 당 바깥에 있더라도 동조하지 않겠죠. 그건 가장 중요한 건 그 자들에게는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니까 그건 당 안에 있던 당 밖에 있던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국민투표에 넘어가서 만약에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 한국인의 운명이겠죠. 나라가 망하려고,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앞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완전히 망치려고 선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도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 어쩌겠습니까? 그게 운명이라면 그 잔혹한 운명, 그 불행한 운명들을 앞으로 한국인들이 받아들여야 되겠죠. 오히려 지금 중요한 것은 당 내에서 단일 대우로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모든 의식 있는 지식인이나 혹은 애국 시민들이 강조하듯이 한동훈이니 조경태니 하는 저런 자들을 끌어안고 가서는 앞으로 아무것도 안 되고 계속 분란만 생길 겁니다. 최소한 저 핵심 몇 천 쳐내고 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위 친한계 국회의원들을 다 잘라라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죠. 친한계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동훈이나 조경태 같은 자들과 결별하고 장동혁 체제의 단일대우 대여 투쟁에 동참한다면 뭐 같이 가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쳐내는 게 아니고 계속 딴소리를 하고 깐죽대는 그런 자들은 완전 신상필벌, 일벌백계의 단호한 척결 의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체코 주재 북한 무역부 대표를 지낸 탈북 엘리트인 김태산 남북 함께 공동연합 상임대표는 못된 버릇은 버리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장동혁이란 사람이 국힘당 대표가 되었다. 나는 장동혁을 전혀 모른다. 그런데 김문수나 또 다른 사람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아직도 뒤에서 앙앙거리며 시비를 하고 있다. 장동혁이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는 식으로 비꼬는 사람도 있다. 나부터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다. 물론 장동혁, 김문수 두 사람 모두 장단점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두 사람이 같이 공동대표를 할 수야 없지 않은가. 장동혁이 연설을 한 것을 봐서는 투쟁 목적도 뚜렷해 보이고 결단력도 있어 보이니 우선 잘하라고 덕담도 해주며 지켜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만약에 김문수가 대표가 되어도 또 반대는 있을 것 아닌가. 일단은 도와주면서 지켜보다가 장동혁이도 같은 놈이면 그때 가서 욕을 해도 늦지는 않는다. 어차피 보수우파가 크게 바라는 것이 없는 국힘당 아닌가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산 대표는 이어서 무엇인가를 반대하고 시비하는 것도 버릇이 된다. 그런 사람들은 오직 자기 혼자만이 제일 잘나고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제일 나쁜 버릇은 적을 넘어서 자기 친구, 자기 동지도 모두 시비한다는 것이다. 정말 나쁜 버릇이다. 이번 일은 그래도 보수우파 즉 같은 집안 문제인데 그렇게 시비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물론 장동혁이도 사람이니까 앞으로 말이나 행동을 잘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은 대단한 것을 발견한 듯이 비난하고 시비할 것이다. 이미 다 썩은 국힘당이다. 그리고 기존 탄핵 세력들이 우글거리는 국힘당이다. 그런 오물장을 혼자 청소한다는 것이 쉽겠는가. 김문수가 당대표를 해도 결함은 나올 것이다. 지금의 국힘당은 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축소판이다. 껍데기만 보수당이고 내장은 다 썩었다. 누가 당대표가 되어도 혼자 힘으로는 살리기 힘든 당이다. 그렇게 다 망가진 나라와 당인데 어디에 가서 99.999%짜리 진품을 구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김태산 대표는 마지막으로 그러니 더는 왈가왈부하지 말고 우선은 좋게 보고 믿어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금은 부정선거와 탄핵 반대에 총집중할 때다. 또 장동혁이를 밀어준다고 방방 떠면서 김문수나 다른 사람들을 욕하며 밀어내는 사람도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면서 물론 한동훈이나 조경태 같은 배신자들은 철저히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정재학 시인 또 심평 변호사, 김태산 대표 이 세 분의 지적들은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